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는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금방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4,900선도 넘기면서 네.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12거래일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는 코스피인데요. 대내외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코스피. 덩달아 코스닥도 이제 96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이동원 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이제 네. 4,900선도 넘겼는데 근데 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선 이 팀장님, 지금 일단 뭐 지수 자체는 좋은 분위기긴 한데 쏠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서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뭐 조선주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방산주도 좋았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작년에 약간 주춤했는데 올해 LNG 선을 필두로 다시 반등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랑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다양한 국가들의 군함 협력 사업들이 부각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향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산뿐만 아니라 군함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LNG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여러 프로젝트들이 올해 또 이제 부각될 것으로 기대돼서 조선주 전반이 좋았고 방산도 좋은 흐름입니다. 주선과 방산, 일단 글로벌 이슈들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세가 더 크게 쏠리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쏠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김 대표님, 쏠림 장세 언제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될까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서 이제 반등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죠. 오늘 장의 특징을 보자면은 피지컬 AI에서 시작을 해서 피지컬 AI에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사실 리스크라고 보이는 이제 그린란드 파병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2시 이후부터 이제 이 매수권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맞습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일부 이제 반도체주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패권은 현대차에게 일단 주어졌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주의 강세가 순환매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많이 소외받았던 이제 그 누로메카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이제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슈팅이 가능하다고 저는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좀 유튜브 들어가 보면 내일 5천 넘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이네요. 오늘 1,200억 원 넘게 삼성중공업을 매수했습니다. 그 밑에도 뭐 보면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동원 팀장님, 지금 봤을 때는 뭐 조방원 저희가 거의 지난주부터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가 됐나 봐요. 네. 뭐 다른 섹터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 조선 섹터는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보통 조선사들의 이 매출은 2, 3년 전에 받았던 수주에서 매출 인식이 됐는데 그 3년 전, 2년 전에 비하면은 성과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생산성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랑 협력하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 같고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들이 지정학적 위험이랑 더불어서 특수선의 협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요. LNG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대들이 붙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섹터 현재 조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대표님, 오늘 장 막판의 주인공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있던 소식을 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대신 공급망을 우리나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점점 이야기가 커지면서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로봇하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김성호 대표님 오늘 2차 전지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한데 네. 이제 악재도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던 관세 100%에서 관세를 급격하게 인하를 6% 해주겠다라고 까지. 했는데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이 배터리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쵸. 터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LG 엔솔이 시작한 적자의 흐름이 대형 이제 셀 3사에도 적자에 대한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그동안의 이 배터리주가 사실 로봇하고 연결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좀 이 바닥권에서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사실 연초에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리튬 가격이 맞아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재고 평가 이익만으로도 아마 올해부터 1분기부터 이어질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피지컬 AI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자동차 오리지널 부품주까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게 파생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뭐 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종 중심으로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일부는 좀 키맞추기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서 저는 당분간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는 그래도 전고체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를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빨리 돼야 이 로봇에 탑재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 뭐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오늘 전고체가 제일 많이 전고체 올랐죠. 쪽이 많이 올랐는데 전고체 쪽 흐름은 그래도 제일 저는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실적 부분은 전고체가 못 받아가지 않나요? 뭐 실적 부분은 전고체가 못 받아 가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셀 업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봤지만은 그래도 모멘텀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고체 쪽의 흐름은 앞으로 아무래도 좀 강세에 그쵸. 대한 흐름을 이제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의왕에 이제 전고체 이 파일럿 연구소를 계속 지으면서 사실 비공개로서 그쵸. 지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가장 이제 마지막 부품 쪽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전고체 섹터는 모멘텀만으로도 아마 그렇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올라갔던 거에 뭐 반에 반만 따라가도 전고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시총상에 딱 줄을 세워 보면 여기가 올라갈 때가 됐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세와 연속성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2차 전지 연속성,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저는 그렇게 따지거든요. 엔솔의 이제 대량 계약 해지가 나왔었고, 네. 뭐 실적으로는 당연히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삼성 SDI가 그래도 오늘 8%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고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삼성 SDI가 전고체 상용화를 가장 발빠르게 시도를 했고 제가 봤을 때 27년도에 상용화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삼성 SDI거든요. 오늘 주가도 그럼 반영이 된 거네요. 네네, 저는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거기에 밸류 체인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에서 본다면 삼성 SDI 밸류 체인 라인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좀 더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2차 전지주들은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만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차 전지도 이제는 좀 호재에 반응하는 분위기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했던 건 결국에는 또 로봇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 이슈에 현대차가 같이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있죠. 지금 현대차 6년 7개월여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로봇 이슈가 계속 정말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총 지형도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봇주들 단순히 지금 시총 순위가 변동된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 이제 자동차 제조사 이상의 의미를 시장에서 부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제가 지금 좀 맞게 짚었을까요? 네, 뭐 맞게 짚으신 것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상 오늘 보면은
협진이라는 종목, 뉴로메카라는 종목, SBB테크,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심히 잘 보고 있는 나우로보틱스까지,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좀 쉬었던 SPG까지 좀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왔거든요. 이게 이제 QDD라는 감속기 개발 소식 때문에라도 반등을 줬는데, 일단 로봇주들은 가장 핵심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가 제가 예상하는 것은 올해 안에 IPO가 상장이 예상됐는데, 월가에서는 가치를 원래는 30조까지 줬거든요. 제규 AI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근데 이 가치를 70조까지를 좀 최대치를 좀 부여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누레메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로봇에 대한 부품 내재와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새로운 에이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용화한다. 그 얘기까지 이제 이 접목시켜서 반등을 줬는데, 저는 핵심은 그거보다는 기존의 이전 유동성이 그 로봇주들, 소외된 로봇주들의 키 맞추기 효과가 당분간 좀 커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작년에 시세가 분출하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서 예. 지금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핵심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유동성 차원으로의 확산으로만 보신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는 아마 한 타임 더 재평가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 SL이나 그러니까요. 화신, 그리고 서현이와까지 지금 밸류만 봤을 때도 5배에서 뭐 3배까지도 네. 지금 자동차 부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파생되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피지컬 AI의 그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요새 기아 잘 따라가더라고요. 소외되나 싶었는데 오늘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기아도 지금 로봇 밸류, 피지컬 AI 밸류를 어떻게 받는다고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현대차만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게, 사실 레포트 분석에서 기아가 당분간 현대차 레포트만 막 나오다가 기아차 레포트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짚어진 게, 네.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상 현대차에 포커싱을 맞춰줬는데 이제 지분을 좀 나눠놓은 레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지분 기여도가 27%, 기아가 한 17%가 이제 그 지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스토리상 기아도 충분한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아의 밸류 가치를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막 20만 원 이상 TP를 올려잡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현대차로 몰렸던 수급이 그다음에 모비스, 글로비스에서 지금 그렇죠. 기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뭐 키 맞추기 효과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했을 때의 기여도 측면으로 기아도 충분히 지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봇 모멘텀을 더 잘 누리고 싶으면 현대차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 로봇인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떤 쪽을 더 저희가 봐야 될까요? 두산이 오늘 사실 후발주자로 올라갔거든요. 예, 이거 맞습니다. 해석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배제를 했다가, 원래 이제 현대차 제조 라인에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제네시스 라인을 우리가 본다면은 다 두산 로보틱스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제네시스 자동화 라인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좀 많이 못 줬다가 현대차가 오르면서 그럼 현대차 공장에서 누가 들어가? 그래서 시장에서 네. 막 그런 것을 이제 보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 IPO 그 추진 기대감인데, 이게 바로 10조거든요. 원래 8조에서 10조까지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좀 높게 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의 가치하고 지금 동일해요. 지금 10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가치가 한 2배 정도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치가 지금 한 10조에서 2배 정도, 100만 원까지 된다면 한 20조거든요. 그 밸류도 저는 싸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27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EPS가 제 예상으로는 한 1,000억 원에서 한 1,500억 정도, 그것은 이제 이 증권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그 이상까지도 저는 바라보는 차원으로 본다면 20조가 과연 쌀까도 저는 생각이 돼서, 핵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 그다음에 HD 현대 로보틱스와의 가치의 상대적 비교에서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지금 상장사들의 주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봇 섹터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섹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트럼프 야욕이 불을 지폈습니다. 항공우주 섹터 짚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방산까지도 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우주에서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파고가 새로운 항로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 팀장님과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 트럼프가 뭐 관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새롭게 K방산에 수주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이슈까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길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략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흐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게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상황부터 하면은 종전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다만 종전으로 가는 문턱이 굉장히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런 종전 분위기들이 최근에 이제 회자가 됐었고요. 트럼프가 그 2024년 10월에 당선된 이후에 일방적인 기조는 우방국들의 군비를 늘리고 미국은 군비를 낮추면서 경제에 돈을 더 넣겠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수개월이 지나는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제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라든지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들이 당분간은 지정학적 위험들을 늘려갈 테고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각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큰 흐름 봤을 때는 요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작년 보면 방산주들 지정학적 리스크 없이도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이거는 일단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유럽이 무기를 재무장한다는 얘기들을 미국 없는 안보라는 슬로건으로 8천억 유로를 얘기하면서 계속 무기 확충을 이제 부각을 시켜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증설을 하더라도 캐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요. 예. 방산이라는 게 생산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국 방산업체들이 계속 부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방산주들 올 한 해로 보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주요 이벤트들은 또 하반기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누리호 5차 발사도 그렇고 네. 그러면 상반기는 좀 이런 돌발 변수들로 움직이고 하반기가 좀 더 흐름은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면 될까요? 일단 연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흐름이 트럼프의 여러 행동들이 나비 효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테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때는 우주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내 우주 산업에서는 주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련성이 크고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흐름들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 그 센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반기가 차라리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방산 뭐 계속 보시면서 올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뭐 포모를 여기서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방산 보신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그러니까 방산주 일단 대형주만 보더라도 수익률에 대한 이 투자자들이 만족감은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그쵸. 생각이 되는데 방산주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제 그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좀 있는 방산주들 오늘도 그렇게 좀 상승을 보인 것으로 저는 항공우주 생각이 묻어 되는데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목표가 TP가 지금 21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좀 둔감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국군양 TF-50이라든가 이런 이 기존에 있었던 수주가 좀 지연이 됐던 물량들이
올해 1분기부터 터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KF-21 다목적 전투기 이 프리미엄급도 이제 중동발 호재 때문에라도 네. 뭐 UAE, 사우디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수주 기대감들이 있는 차원에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2천억 수준에서 올해 4천억 수준까지 굉장한 퀀텀 이 점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방산주를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보다는 저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좀 접근을 해도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좀 이 시야를 넓게 본다면 당연히 인공위성 쪽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뭐 스피어라든가 다시 좀 반등폭을 많이 보여준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지난 주말에도 이 머스크가 사실 소셜 X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페이스 X에 대한 언급을 하면 할수록 미국장에서도 뭐 관련된 이제 그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같이 탑재한 저희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많이 올랐어도 그렇죠. 실적이 그만큼 끌어주는 상황이라서 일단 넘버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만 지금 접근하셔도 저는 그래도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그렇죠. 올해 내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방산주들 보면은 뭐 이제 모멘텀, 펀더멘탈 다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유달리 더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보고 있는 뭐 오리지널, 뭐 풍산 같은 종목을 보면은 팀장님 이 우주항공이 묻어 있는 종목이 유달리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장기적이지만 우주항공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이랑 어느 정도로 얼만큼 연동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산업재가 걸어왔던 길처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가치를 찾을 테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런 성장에 대한 집중이 방산주가 기본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영역이 국방에 대한 위성들이 주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방산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열어갈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방산주가 기본적으로 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명부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제일 강하지 않았나. 방산되고 항공우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뭐 실적, 수주 모두 좋고 업사이클 초입이다 이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팀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사실 연초 연말쯤에 봤을 때는 작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방산주 좀 이끌어갔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따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 보면 항공우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뒤처진 게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종목 같이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들, 기업들이 현재는 더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가는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네, 뭐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네. 못 올랐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뭐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 시계열을 넓혀 보면은 못 올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흐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호도를 따지는 게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뭐 예측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로는 조금 최근에 더 올랐던 현대로템이라든지 넥스원? 네, 넥스원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고 봅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이 섹터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떤 섹터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반도체 지금 타격을 받냐 안 받냐. 뭐 오늘 주가로만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과연 반도체주들 괜찮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가 여기저기 관세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100% 아니면 미국 내 생산 이런 부분들 협상용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정말 생산 기지를 이전하길 바라는 걸까요? 제가 뭐 룰상 제 섹터가 아닌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 섹터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게 수혜가 되는 또는 피해가 되는 영역들을 나눠서 보면은 산업재들은 수혜가 되는 영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을 할 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상대적인 쏠림이 있다. 대략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쏠림이 있다. 네. 김 대표님, 그러면 이 관세 100% 만약에 좀 현실화되면 혹시 미국 빅테크들이 우리 칩 대신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뭐 인텔 칩으로 갈아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없다. 100%는 좀 어렵고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4개 정도 짓겠다고 협상하면서 25에서 15%로 관세를 좀 낮춰줬고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이 4개의 공장을 짓는 이제 점유율로 봤을 때는 거의 50%로 그러면 미국에서 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동북아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좀 협상을 좀 추가적으로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관세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아주 공격적인 증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협상 여지는 충분히 저는 남아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노릴 것 같아요. 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듯이 이 관세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벌써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주가가 입증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산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일주일에 2조 원 버는 격이다. 그래서 관세 같은 거 타격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월말 저도 처음 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겹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그래도 이끌어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상 전차군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수급을 너무 현대차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쉬었다고 보는데 만약에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일부 좀 상승해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은 저는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이슈와 펀더멘탈적인 이슈는 당분간은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유입이 크게 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낮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원체는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일부 뷰는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실적이고 거기 HBM 시리즈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당연히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4에서는 지금 아주 똑같은 길을 스타트점이 정말 똑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 우선이냐 할 것 없이 아마 주가를 끌어올려줄 때는 좀 동반해서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아까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서 그래서 좀 궁금해진 거기는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뭐 관세 이야기들 나오고 할 때 관세 큰 타격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걸까요? 마이크론보다는? 뭐 지금 보면은 속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 워낙 속도감 있게 주가가 상승을 급등하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데 지금 디램 공급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그런 하나의 입증표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용인에서 뭐 아마존의 그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주하면서 램을 생산할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냐 SK하이닉스냐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니까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비단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보이거나 낙폭을 장 막판에 좀 줄여간 종목들 보였습니다. PSK홀딩스도 있었고 프로텍, 뭐 이오테크닉스 등이 있었는데 장비 기대감도 그 실적 발표 타이밍으로 봤을 때 같이 좀 찾아올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 발주라는 게 이게 소재 쪽은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장비가 이제 사이클이 좀 크잖아요. 근데 장비 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뭐 이제 어닐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착이라든가 정고점을 아직 확 정확하게 뚫어내지 못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비주의 모멘텀들은 실적에 따라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지 않을까? 예.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EUV 공정이라고 해서 SNS 텍이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볼 때면 종목별로 봐야지 이것을
전체적인 이런 이 섹터나 이 공정별로 보기에는 그쵸, 좀 막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순환매 있는 차원으로 상황인데,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맞아요. 이 소재 장비주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난이도를 조금 쉽게 가려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한미반도체 정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크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의 숫자들이 찍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K조선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고가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팀장님, 조선주를 볼 때 지금 현재 포인트, 수주가 일단 먼저 보이긴 하는데 수주 물량의 증가 아니면 선가 결정권들을 이제 좀 갖게 됐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뭐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이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 뭐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수요가 다시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지지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주하는 고부가치 선박,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대략 작년에 연초에 한 7, 80척 정도 발주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한 40척 정도에 그쳤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 이연 물량을 감안하면 거의 100척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성과가 대략 한 2억 6천만 불 고점을 찍고 척당 한 2억 5천만 불 약간 밑으로 하회하는 정도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연초부터 이제 다시 발주가 재개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강도로 발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텐데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신조선가나 중고선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고선가가 근데 2주 연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선업황에는 영향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중고선가가 올라가면은 신조선가에도 좋긴 해요. 오히려 좋다. 네, 중고 배가 비싸진다는 의미가 그러면 새 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이제 친환경 관점에서 보면은 중고 배는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환경 규제 대응이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이제 경유 오래된 차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고 가격에 따라서 신조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해운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중고 가격이 오른 모양도 있고요. 신조로 따졌을 때는 뭐 그 흐름들이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는 그럼 따로 특별한 리스크는 없나요? 지금 다 좋은 부분들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생산적인 측면에서 물량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외주비 증가 이런 부분에 부담도 있고요. 한국이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쿠팡 같은 원재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었는데 경기가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은 원가가 이제 원재료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도크도 거의 풀캐파로 돌리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회복되는 수주들도 쌓여갈 거라서 그 부분들 오히려 올해는 리스크보다 더 이 장기 호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팀장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이 조선업의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혹시 보시고 계신 게 좀 있으십니까? 네, 특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군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랑 협력하는 게 올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마스가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됐지만 네. 올해는 이게 구체안들이 계속 나올 테고 한국조선사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줄 텐데 미국의 군함 리빌딩 사업이 향후 한 30년을 결정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중요시 보고요. 다른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들 군함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군함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함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네.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곧 시간도 좀 다가올 것 같은데 이거 수주 된다면 진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밸류는 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30조 그리고 후속 MRO 같은 것까지 해서 거의 60조의 맞아요.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선업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상에서 또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뭐 정부 간의 관여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걸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정부 간의 사업이라는 관점이고 조선은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결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캐나다처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군함, 잠수함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팀장님, 주도주를 보신다면 어디로 보세요? 우리 계속 뭐 HD 현대중공업, 한화 막 이런 쪽으로만 보다가 오늘은 사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상승률 자체는 좋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어딜 가장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선호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그렇죠. 다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조선 시장, 군함 시장의 그 수혜들이 한 조선사에 다 쏠릴 수 없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행으로는 군함이 없지만 MRO에 일부 개입할 수 있을 것 같고 LNG 모멘텀, FLNG나 LNG 캐리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좋게 보고 네. 하나의 공격적인 행보, 현대의 또 확장되는 부분들에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대형 종목도 다 좋은데 저는 특히나 요새 좀 기자재, 김성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기자재가 요새 더 좀 실속 있는 종목들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진에서 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자재도 좀 이 상승에는 더 연속성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하나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주들 레포트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너무 있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에 전년비 매출이 막 25%대 이제 증가를 했다. 뭐 그런 소식. 그리고 이중 연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네.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LNG를 발주를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 엔진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질수록 이게 확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또 본행제 이 LNG 본행제 쪽도 한국카본을 비롯해서 동성화인테 이렇게 좀 수혜가 글로벌리하게 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자재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마스가 얘기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MRO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 잠수함을 수주를 할 때도 우리가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오션이나 관련돼서 같이 일했던 기자재의 그런 그 그쵸. 방식으로서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서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수주를 할 때 관련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자재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해지는 상황에서 또 기자재에 대한 모멘텀도 본다면 엔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본행제 쪽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라고 피팅 밸브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원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원전에도 같이 들어가고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섹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뭐 포트폴리오가 좀 더 뭐 구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피팅 밸브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팀장, 김성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